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아까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헷갈렸긴 했는데 S&P 500 지수가 오늘 네. 신고가를 터치할 시도를 했지만 네네. 결국에는 이뤄내지 못하고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맞나요? 네, 어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사상 최고가는 약간 못 미쳤고 종가상 최고가는 어제도 상주 내내 네. 오늘도 상당 시간을 거의 넘어섰었는데 결국 막판에는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오늘 S&P 500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어떤 최고가 앞에서 약간 멈칫하는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최고가를 경신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의 시장에 부담감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신고가 나는 날은 모두가 박수 칠 수 있는 날이어야 되는데 아직은 박수 칠 때가 안 됐다.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일부 소수의 종목만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럴 날은 좀 어려웠던 친구들도 가야 되는데 어려웠던 친구들은 지금 이틀째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을 좀 느끼는 게 하나가 되겠고, 여하튼 그 사상 최고가 날은 저는 하여튼 다 웬만한 것들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하튼 오늘도 그 섹터별로 보면 딱 눈에 띄는 거죠. 기술주랑 커뮤니케이션 섹터만 오늘 주가 좀 상승했고요. 어저께랑 거의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저께도 11개 중에 요 2개만 올랐거든요. 다만 어저께에 비해서 기술주도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것들이 좀 엇갈리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오늘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 중 하나가 시스코 시스템입니다. 시스코 시스템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인터넷 하려면 가령되는 인터넷 네트워킹 그럴 때 아주 대표적인 회사죠. 우리나라도 그런 장비를 많이 쓸 텐데요. 시스코 시스템이 오늘 실적이 약간 썰렁하게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무려 11% 넘게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다우 구성 주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다우를 지금 끌어내리는 좀 압박으로 좀 작용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 재개주는 매일 똑같은 걸 보여드려도 됩니다. 항공주, 그리고 유통주, 그리고 은행주인데요. 갭이 어저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떨어지면서 2% 넘게 오늘 떨어졌고요. 아메리칸 항공이 오늘도 한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저희 동생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네네. 집으로 오늘 돌아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비행기 많이 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빽빽하게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물론 도메스틱이긴 합니다. 네. 국내선이긴 하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죠, 그 내용을. 제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좀 말씀드리면 비행기 횟수를 엄청 줄여놨습니다. 어찌됐건 줄여놨고 만약 그 파이어 그 일시적인 해고를 했기 때문에 편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어디나 북미 어디나 비행기에 꽉 차서 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국제선 있죠. 네. 국제선은 앞서도 AMC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벤트를 하는 거죠. 100년 전 가격 15센트인데 요즘 혹시라도 외국 관리 있는 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상 초저의 가격이 납니다, 지금요. 텅텅 비어서 다니거든요. 이럴 때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이런 게 기회인데. 예,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인 일로 제가 9월 달에 외국에 좀 갔다 올 네. 일이 있는데 제가 10년 전보다 더 싼 가격에 지금 부킹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텅텅 비어서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내선과 도메스틱과 그러니까 국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약간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항공주가 주가 그렇게 재미가 그렇게 아주 길게 올라가긴 쉽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JP모건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보다는 좀 하락폭이 진정됐지만 오늘도 약보합 정도로 오늘 마감됐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는 선방 정도 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1.7% 올라갔고요. 구글도 한 0.6%. 구글은 주가는 최근에 좀 위에서 움직임 안정돼 있는데 목표 주가 상향 러쉬입니다, 지금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마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오늘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고요. 여하튼 지금 시장에 두 마리의 큰 힘이 있죠. 시장을 끌고 가는 기술주는 애플이고 또 하나는 일단 분류로 보면 이미 소비재입니다. 자동차의 테슬라가 오늘도 4%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1달러, 2달러 모자르게 오늘 또 최고가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아마도 그 주식 불알의 힘으로 네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인데 네. 5개월 만에 세 자릿수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96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줄어든 것이 한 3주 전인, 4주 전이죠. 4주 전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썰렁했던 부분인데 2, 3주 연속 다시 내려가면서
예측한 110만 건 정도가 예상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96만 건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작 출발은 괜찮았고 아마 저 자신도 오늘 신고가로 끝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S&P 500이. 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끌고 가진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들이 좀 동반하지 못했는데 거기는 아마도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유럽이건 북미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다시 좀 확산되는 모습 네, 그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 오늘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 사망자 수가 1,500명이 넘어서면서 또 5월 이후 최대치고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요인이 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의 진정세도 조금 기대를 해봤지만 여전히 다시 이제 네네.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다시 주식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주식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애플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오늘 그 시작하기 전에 뉴스는 대부분이 애플 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애플이 번들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거죠. 다시 미리 말씀드리지만 애플에서는 노 코멘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적이 없고 확인은 안 해줬습니다. 아마 애플의 과거 경험상 보면 계속 안 하다가 결국 무슨 이벤트 데이 하겠죠. 네. 이번에 10월에 발표할지 당장 내일 무슨 이벤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블룸버그에서 이번에 소식통을 이용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번들 서비스입니다. 번들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딱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가족 간의 핸드폰 결합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 쓰면 거기다 보면 요즘 보면 TV도 하나 쑥 주는 거 대부분이고요. 돈 받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인터넷 고속망 인터넷 같이 쓰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번들이라 그러는데 번들을 요번에 발표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겁니다. 아마 애플 뮤직 혹시 뮤직 안 애플 뮤직은 쓰시죠? 쓰고 있진 않지만 네. 굉장히 그 뮤직 풀이 네. 훨씬 더 넓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애플 뮤직 쓰는 친구도 많이 있고 무슨 구글 뮤직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를 보면 예전에 보면 멜론 같은 거 아닙니까? 애플 뮤직 그리고 애플 뉴스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플 아케이드 등등 다양한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도 있죠. 클라우드는 그런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묶어서 번들로 할인 제품 하겠다는 겁니다.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상당히 가격 다 한감을 했으면 최소한 10에서 20% 정도 싸지 않겠느냐. 그러면 각자 다 쓰는 거기다가 애플이 수많은 집에서 애플 기기를 쓰기 때문에 가족으로 또 스페셜 디스카운트 또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다 앞서 내기는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제품을 또 하나 나오는 거죠. 소위 디지털 피트니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피트니스라는 건 이미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여기서도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 피트니스 하는 운동들 요가도 보시고 수많은 머슬 운동하는 건 많이들 보시고 계시는데 그걸 한 발짝 더 넘어간 것이 펠라튼이랑 기존의 펠라튼은 기계까지 결합시킨 거고 그전에 보면 나이키를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저 자신도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엮어서 하겠죠. 지금 당장은 이제 기기가 없지만 언젠가 기계도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가장 무기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게 애플 워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양한 걸 하겠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발표한 적은 없고요. 아마 최상위 버전에 가면 애플 디지털 플러스까지 하면서 디지털 피트니스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인데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나면서 주가가 1.7% 올랐는데 2% 이상도 갔었고요.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1.97억 달러, 9,700억 달러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2조 달러는 오늘 밤에도 갈 수 있는. 네, 2조 달러는 건 정말 불과 2년 전인가요? 제가 한 게 2년 전에 아마 이 애플이 2조 원을 말씀하시는 2조 거죠? 달러죠. 2조 달러. 2 트릴리언이니까 우리나라 돈하면 2,400조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애플이 신규 처음에 만들어지고 상장할 때까지 하면서 이 애플이 1조 달러 될 때까지 35, 6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한 2, 3년 만에 다시 지금 2조 달러가 가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회사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치폴레가 오늘 또 사상치 호가를 갔습니다. 2006년 1월에 상장됐는데요. 어제도 잠깐 얘기해드린 기억이 저가 나는데 지금 애플과 테슬라가 주식을 분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얘기하는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00달러 넘는 주식이 지금 딱
상장된 게 29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능성 있는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거기 보면 특히 기술주를 선호하는데 익숙한데도 사지 못하는 것들. 대표적인 게 쇼피파이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싸져 있는 것들은 많이 있고요. 금융주 중에서 제가 여러 번 소개되었던 블랙락도 한 $600까지 되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하나가 기술주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 매일 가는 곳인데 이거 주식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는 게 치폴레거든요. 네. 치폴레가 전 뇌피셜이 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사상체육과 딱 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이건 좋은 걸 말씀드렸고요. 치폴레 네. 어떻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조금 사보면 위원님의 뇌피셜을 통해서 이제 분할되면 어떻게 멕시코 좀-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뭐 사지 말라 그러지만 네. 특히 해외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네. 의문이었던 게 유학생분들이라면 이 치폴레를 모르는 분들이 모를 없을 수가 거예요. 없죠. 근데 예. 한국에 왜 들어와 있지 않은지 이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충분히 한국에서도 좀 경쟁력이 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 청원한 것도 있었어요. 이거. 그 말도 안 청원. 돼. 여러분 검색 제가 농담이 아니라 검색하면 그런 뉴스까지 나오는데 뭐 실패했죠. 저는 뭐 네. 대기업에서 조금 이제 좀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소식도 좀 들었었는데. 약간 다른 말을 하면 네. 타코 아닙니까? 네. 타코에 약간 미국식 타코에다 다른 것들 많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타코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의미 있는 거 타코벨이 우리나라에서 큰 재미 못 보고 있거든요. 못 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가 아시다시피 약간 온도보드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당히 값이 그리고 비싼데. 바로 앞에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아주 인기 있지는 않죠. 가격이 비싼데 치폴레는 제 들어오면 대박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얘기고 네. 하여튼 그만큼 치폴레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만 비싼 주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 있다 보고 있고요. 저는 하여튼 치폴레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주식이었고요. 반대로 주식이 재미없는 것은 엊그저께도 지난주 후보였고 오늘 발표한 그 리프트가 절대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예상보다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리프트가요. 적자지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엊그저께했던 소위 중단하겠다. 기그 워커들이죠. 네. 그래서 저희 그 프리로 일하는 우리나라 보면 배민에 있는 라이더들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로 돼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프라이빗 컨트랙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불법이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우버에서는 뭐 항소를 했지만 얘기로는 이제 그렇게 자꾸는 캘리포니아 사업을 철수하기다까지 나오면서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거죠. 좀 여하튼 실망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네, 그렇죠. 어찌됐건 그렇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상당히 비용이 늘어나겠죠. 어쨌든 다 직접 고용을 하면 직접 고용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우버나 리프트가 최근에 한 3일째인가요? 좀 흘러내리는 그런 네. 모습이 되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재미없는데 오늘 도이치방크가 매수해서 중리까지 투자 의견을 내려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짚어보고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